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랍니다. 한 근이 출현하게 되면 저 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가 이거란 뜻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입하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a 값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6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원식은 이렇게 돼 있었던 식이에요. 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럼 이제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x인데 뭐 고민할 게 없는 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명히 플러스 1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 이렇게 가로 묶을 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선택이 없네요. 2를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7. 따라서 근은 마이너스 1 또는 7. 나머지 한 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7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민준이 말하는 게 괜찮은 표현입니다. 지금 A 값 구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는 거니까 저기는 저 방정식이 마이너스라는 근을 가지려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뒤도 뭔가 1차식과 1차식 곱해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뒤에 1차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 x에 대한 1차식이 나올 텐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이것도 분명히 x로 갈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상수가 플러스 a가 나오려면 이거 뭐가 붙어야 되죠? 플러스 a가 붙어야 되죠? 그래야 상수가 2차 계수가 x제곱, 상수항도 플러스 a 이렇게 맞춰질 테니까. 그 얘를 분배해서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ax, 분배하면 플러스 1x, 분배하면 플러스 a. 동량 처리하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동량 처리하면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1이 x의 개수, 저기 x의 개수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과 그 중근을 구하시오. 중근을 가지려면 중근의 뜻은 2차 방정식이 원래 일반적으로 근이 2개 나와야 되는데 이 근이 겹쳐서 나오더라는 얘기죠. 같은 근이 2번 나온다는 거지. 원래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다른 풀이가 있는데 좀 더 원시적으로 풀어보면 여기 x, 여기 x 같은 숫자, 이게 상수잖아요? 같은 숫자를 2번 곱해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중근이 나올 테니까. 근데 같은 숫자를 2번 더해서 마이너스 11을 만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각각? 같은 숫자 2번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잖아. 3과 4. 같은 숫자야. 위, 아래 같은 숫자 2번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뜻은 각각 얼마? 6.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 여기에 마이너스 6x, 이쪽에 마이너스 6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결국 여기는 25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을 서로 어떻게 한 숫자죠? 곱한 숫자겠죠. 2개 곱해서 이 상수가 된 거니까 36. 그럼 1로 넘기면 k 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1. 네. 됐죠? 그때 중근은 얼마죠? 이 식은 당연히 x-6이 몇 번 곱해지는 식이었어요? 2번 곱해지는 식이니까 x값.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6밖에 없죠? 이게 중근이죠. k값은 마이너스 11, 중근은 6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약간 원시적으로 푼 겁니다. 다른 방식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중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
그때 뭘 배웠냐면 1차항 계수의 반에 뭐 하면? 제곱하면 이게 상수항과 같으면 중근을 갖는다. 혹은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죠. 같은 의미예요. x 제곱계수가 1인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이 식이 중근 갖는다. 혹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조건은 저 조건이었죠.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온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원시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바로 풀어도 되죠.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이 상수 이 값이 36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1 이런 거였죠.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 되고 xx 여기 6, 6 둘 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6이 두 번 곱해지는 x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식 따라서 그는 6 또는 6이 중근이 된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한 근이 p일 때 저 식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근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냐면 대입하라고 했죠. 대입하세요. 일단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럼 p제곱 마이너스 x자리 대신에 p를 대입하는 거니까 4p 플러스 1은 0. 하지만 내가 구하는 답은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이 필요하죠. 이걸 만들려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으로 내려올 때 양변에 뭘 더하면 되죠? 1을 더하면 되죠. 여기다 1을 더하면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이 되고 우변에 2를 더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는 2가 정답이에요. 아니요. 무슨 소임수래요. 왜?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없잖아.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하나를 뭐 알파, 하나를 뭐 베타라고 둡시다. 알파, 베타는 뭔가요? 그러면 또 개수를 쓸 때는 A, B, C를 많이 쓰죠. 소문자,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근데 근을 쓸 때는 근에다가 또 A, B, C를 쓰게 되면 개수랑 서로 중복이 되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를 쓴다면 근은 보통 그리스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베타는 이런 모양으로. 뭐 줄여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대 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얘네 둘이고 보통 근 3개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쓰고 델타는 거의 쓰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가 있다는 건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만약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3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지금 풀었던 건 똑같은 겁니다. 할 말일 것 같은데. 지금 풀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알파 근이니까 대입을 해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 그죠? 근데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잖아. 그럼 양변에 1을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죠? 1이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있는 식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베타 근이니까 대입을 한 거죠. 그럼 플러스 1은 0. 뭐 더하는 게 헷갈리면 그냥 이 플러스 1로 넘기세요. 이렇게. 그 양변에 이걸 계산하려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 3 더하면 2가 되죠. 이 정답은 이렇게 돼요. 원래 그렇게 풀어낸 문제입니다.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제곱근 처음 듣는 단어 아니죠?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나 울 거야. 딱 들어보기만 했어요.
넌 때릴 거야.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웬 제곱근? 제곱근 언제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죠? 앞쪽에서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답 몇 개? 2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제곱해 4가 되는 숫자. 네. 관계식은 그 어떤 수 4를 제곱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4였던 거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더군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중근? 이게 왜 중근이야, 인마? 부가 틀린데 같은 값이 아니잖아. 중근은 똑같아야 된다니까. 아까부터 왜 자꾸 중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너 자꾸 중근 그러면 안중근 선생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셔. 쌤, 제가 중근이랑 자기랑 썸 타고 있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대화라. 뭐라 대답 못해. 중근과 썸 타고 있다고? 아니 그만큼 중근이 재밌어가지고. 아, 재밌어서. 네. 그렇게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아니 그게 재밌다는 분이 뭐 다 헷갈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썸을 타겠다는 얘기 안 타겠다는 얘기야. 썸을 타려면 상대방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틀리는데 뭔 이제 썸을 타? 이제 알아가기 이제 썸이 알아가는 단계죠. 알아가는 단계. 그쵸. 알겠어. 혼자만의 작가가 어쩌라고. 아니야. 잘못인 거 아시죠? 뭐 어쩌라고. 닥치라고. 예. 자, x제곱이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 지금 우리. 이런 대화가 지금 우리가 다 녹화가 되는 거죠. 참 누군가 들으면 여기 수업은 참 어떤 한 학생을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하고 있고 어떤 한 학생은 자꾸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궁금하다. 어떤 친구인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길래 매번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욕을 먹는지 주변 친구들의 원성이 들리는지 어째 중근과 썸을 탄다는 헛소리 이상 4차원 같은 이상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아.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4차원에서 혼자 딴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 신상 털리는 거지. 뭐 친구들 여기서 막 닥쳐라 이러고 있고 저 친구 과연 누굴까? 걱정하지 마. 네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잖아. 아무도 알지 못해. 그냥 미지 어떤 누군가라고 생각하지. 네가 누구 뭐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네. 괜찮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 네. 설화중 2학년 이민준 학생이란 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충남 마산에 있는 설화중 2학년 이민준 학생이라는 거를 우리만 알고 있죠.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죠? 네? 녹음되는 거 아차차 녹음이 되고 있었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편집하는 거 아니죠? 내 편집 기술 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영상 보여주세요. 이럴 줄 알고 편집 기술을 안 배웠어요. 제가 캡컷으로 제가 이거 컷 해줄게요 제가. 아이고 미쳐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참 이런 실수를 미안합니다. 실수 네, 실수죠. 설마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너 실망스럽다. 아무리 선생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실망스럽다. 설화중 2학년 이민준 학생 정말 실망스럽다. 자, 제 놀려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네? 제가 왜 이렇게 놀려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고 좀 당황스러워. 나도 당황스러우면 좀 웃는 상이거든. 당황스러우면 자꾸 웃겨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설화중 2학년 이민준을 말하고 나서 네 신상이 이렇게 까발려진 거를 내가 뒤늦게 알고 나서 당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당황스러워서 웃는. 난 그런 사람이야. 당황스러워 막 웃음이 나오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기분이 좋아서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사람 종류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되게 특이 취향이시네요. 네, 특이 취향이죠. Like me. 네? Like me. Like me. 내가 오늘 저걸 죽여버리고 이 세상 뜰까나? 진짜 저 영어 잘. 자,
제곱근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웠었죠.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도 했었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6분의 25가 되더라. 그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0이 되더라. 그 수 x는 0밖에 없다.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으며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2가 되더라. 이때부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숫자라고 했죠. 아니 계산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내죠. 기호를.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기호를 만들죠.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 이 식이 지금 몇 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이에요. 증거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네요. 이게 2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제곱근. 근이 뭐죠? 해. 제곱해서 만들어진 해, 결론은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해이기 때문에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곱근 처음 배우는 건가? 네, 제일 처음에 배웠죠. 3학 초반부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문제 얘처럼 어떤 2차 방정식인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하지 말고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해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는형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못해요. 항 2개짜리 인수분해 하려면 크게 2가지죠. 공통인수로 묶든지 아니면 제곱만의 제곱을 처리하든지. 공통인수는 없어요. 제곱만의 제곱, 쌤 5가 제곱이 아니니까 억지로 하자면 이럴 수는 있어요. 5는 루트 5를 제곱한 값이죠. 네. 루트 5 제곱 5가 됐잖아요. 그럼 제곱만의 제곱, 합차. x 빼기 루트 5, x 플러스 루트 5, 0. 2개를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루트 5.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루트 5. 답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없잖아. 그러면 루트 씌우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뭐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가. 하지만 이제 제곱근에 대한 이해를 앞에서 배웠던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기존에는 인수분해 되는 것들만 우리가 2차 방식 해를 구했었는데 2차 방식에 인수분해 되지 않아도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연습해보자, 다시. x를 제곱했더니 7이 됐어요. 그것을 x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만약 근데 여기 x가 아니고 x-1이야. x-를 제곱했더니 7이 됐네? 그러면 x-1의 값은 얼마인가요? 똑같지 않아요? 제곱해 7이 된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제곱해서 7이 된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다만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죠. 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그럼 마이너스 1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넘기면 이런 모양이 되지? 넘기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플러스 1을 뒤에다 써야 될까요? 앞에다 써야 될까 물어보면 보통은 유리수는 무리수 앞에다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앞에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건 뭘 뜻하죠? 1 플러스 루트 7과 1 마이너스 루트 7을 붙였으면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 뜻이에요. 두 번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도 원래는 2개잖아. 이렇게. 이거 하나 따로따로인데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붙여 쓰는 거죠. 얘들 이렇게 붙여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7 1 마이너스 루트 7 그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좀 쉬운 걸 먼저 합시다. x 플러스 2의 제곱은 3. 그럼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 결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정확한 표현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이 두 종류로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한 번만 더. x-3은 3의 제곱은 7, 6. 그럼 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 없죠? 그때 필요한 게 루트죠. 그럼 x-3은 제곱하기 전에는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넘어가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2차 방식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하면. 좌변이 x-3의 제곱이죠? 이거 분배할 때 너 배웠잖아요. a 빼기 b를 제곱하면 이렇게 하면 돼. 손 자른다고 했다 진짜.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예. 아, 당연히 아니죠. 음수를 제곱하는데 어떻게 음수가 돼요? 이거죠. 죽여버린다. 저. 이거 아니라고 했죠? 좀 민들이 긴장한 것 같은데?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진짜. 당황스럽다. 저거 아니었나? 방식의 제곱. 난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따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웃자. 웃으면서 당연히 아니죠. 속으로는 저게 아니었어? 연기력이 뛰어나? 어디 학원 다니니? 제가 좀 이제 연기만 다녀요. 테스트 봤는데. 아주 뭐 연기가 좋아졌어. 연기 좋아졌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배웠죠?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식. 앞에 있는 항이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됐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네. 조만간에 니네 지금 이제 이게 중간고사 시즌이라 중3 걸 하면서 어쨌든 중2 거를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테스트를 중학교 2학년 걸 보는데 중학교 2학년 게 조금씩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중3 것도 시험 볼 거야. 같이 붙여서. 중2, 합산, 중3 같이 붙여가지고 통합 문제 이런 걸로. 내 목표는 오늘처럼 저런 불합격. 근데 이게 저쪽도. 그러니까 내 목표를 네가 깨라고 니네가. 선생님이 저런 목표를 가졌다고? 나는 합격하겠어. 그럼 제가 목표를 달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 듣다 보니까 나 순간 나 잘못 들었나 싶었네. 뭐가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형이 뭐하려고? 야, 세영이 문제 네가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세영이 문제 신경 써? 아산 설화중 2학년 이미준 학생 왜 자꾸 이세영 친구한테 신경 쓰는 겁니까? 자, 보세요. 전개합니다. 좌변을 전개하면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죠. 플러스 9는 6 이렇게 돼요. 좌변만 그냥 제곱을 정리한 거죠. 이게 넘어갑니다. 2차 방정식을 만들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봐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다른 건가요? 다른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잖아. 이거 풀어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식이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해도 얘랑 똑같은 답일 거란 얘기지. 근데 우리가 기존의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했는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곱해서 3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는 모르겠는 거야. 그런 수가 있나?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수가 있나? 있어. 누구? 얘네. 3 플러스 루트 6과 3 마이너스 루트 6을. 근데 쟤네. 곱하면 3이 되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가 저기 있어요. 둘.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니? 못 떠올리잖아. 저걸 못 떠올리잖아. 물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여기 앞에 이렇게 각각 그냥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 되겠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저런 수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 유리수 정수 안에서만 보통 숫자를 떠올리지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이런 무리수를 떠올려서 얘는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수가 존재해. 라고 금방 해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인수분해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풀었던 순서의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중간에 뭐 하냐면 이 중간 과정에 x제곱 마이너스 6x 1창까지 남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풀어야 돼. 잘 들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가만있어. 인수분해 안 되면 2차 방정식 해를 어떻게 구하지? 이때 이 방법 쓴다는 얘기예요. 2창과 1창을 남기고 상수항을 이항해줘요. 그런 다음에 좌변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규칙 써먹는 거죠. 1창 개수의 반, 마이너스 6의 반,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 제곱이 돼. 근데 좌변식이 없던 9가 생겼잖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 우변도 똑같이 9를 더해야 등호가 성립하죠. 맞니?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건 뭐야? 이렇게.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 x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9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이렇게. 그 다음 단계는 x 마이너스 3이 두 번 곱해져 있는 완전 제곱식. 우변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9 6. 그다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럼 제곱은 없어지고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붙였고 x값을 구하는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까지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렇게 두 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다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2차 방식이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4가 되는 숫자가 없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네 머리가 나빠서? 아니야. 이건 나도 계산 잘 못해. 저 정도면. 가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분명 무리수일 텐데 무리수 누구지? 나도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것 뿐이에요. 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의식의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고 그랬어. 그럼 제곱근을 이용하려면 좌변식이 어떤 식의 제곱이 돼야 돼. 2차식인데 어떤 식의 제곱이 되려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빨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x까지 써줬는데 근데 마이너스 1이 이 완전 제곱을 못 만들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한테 정중이 필요 없으니까 완전 제곱이 되려면 뒤에 다른 수가 와야 되는데 얘가 필요 없잖아. 정중이 부탁하죠. 야, 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꺼져 라고 정중이 부탁을 했어요. 네. 완전 제곱 만들려면 뒤에 뭐 붙어야 되죠? 요 뒤에 실제로 뭐가 붙어야 돼요? 1차항계 4 반 2 제곱하면 4 계속 떠올려야 돼.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된다. 그럼 4가 와야 돼. 등식 성절이잖아요. 원래 좌우가 같았는데 갑자기 4를 더했네요. 그럼 우변도 4를 더해야 이 등식은 참이 되겠죠. 그리고 좌변식은 완전 제곱식 x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는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 그럼 x 플러스가 두 번 곱해지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식이 되고 여기는 5가 돼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x 플러스 2는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방정식 해는 x 플러스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2까지 이항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넘길 때 유리수는 보통 무리수 앞에다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써주고 표기는 이렇게 간단히 하겠지만 의미는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이 방정식을 참 만드는 해. 또 다른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이 방정식을 참 만드는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인수분해 되면 땡큐 안 되면 뭐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문제 보다 보면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개수 붙어 있는 거? 아니 개수 붙어 있으면 어때? 마찬가지죠. 양변을 이거 왜 2를 놔둬? 나누면 되잖아. 나누면 되잖아요. 제곱해서 27이 되는 숫자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근데 루트 27 정도는 변형이 되죠? 3이 몇 번 곱해지죠? 3이 3번. 근데 루트는 세제곱 필요해? 아니요.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변형해야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제곱되어 있는 3 하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여기까지 기억하죠? 네. 그럼 x가 구하려면 플러스 3을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앞에 혹시 완전 제곱 앞에 개수 붙으면 그 개수를 양변으로 나누어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 다음 방정식에 원래는 이게 저렇게 꼴로 바꾸라 하는 거는 문제에서 시키는 거이긴 한데 실제는 방정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있는 듯한데 없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없어요. 인수분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 방식은 인수분해 안 되네?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하자. 그러니까 상수가 필요 없으니까 상수를 넘겨주자. 가 된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1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은 완전 제곱,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왼쪽에 있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1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맞나요?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을 반 나눠봐.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럼 좌변에 없던 4분의 1 생겼으니까 우변도 4분의 1을 덧셈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는 뭐로 제곱됩니까? 하면 이걸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 숫자. 이 1차항 개수의 반, 그 반으로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온다. 제곱하면, 이거 덧셈하면 4분의 5가 온다. 그래서 P, 주어되는 식을 정리했을 때 P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물어보니 2분의 1이 P가 되고 Q는 4분의 5입니다. 라고 쓰게 되며 지금 이 정도만 하는데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다면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해를 구하려면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제곱해서 4분의 5가 되는 숫자 x-2분의 1은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 근데 x-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뭐랑 같죠? 2랑 같죠? 2분의 루트 근데 x값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2항을 해야 되죠? 2항 그럼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뭐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게 통분이 되어 있잖아요. 통분까지 되어 있는데 뭘 붙이지 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물론 답은 두 개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답이 두 개인 거죠. 이해됩니까? 네. 개수가 좀 불편해도 저렇게 분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불편해도 보셔야 되고 2번 문제 얘는 또 제곱 앞에 1이 아니네요. 1이 아니면 1이 아닌 상태로 완전 제곱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1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9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아니어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편합니다. 그럼 9로 나눠주게 되면 9로 나누면 1이 되고 9로 나누면 9분의 6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9로 나누면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항을 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은 완전적으로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였죠. 되는 것처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게 플러스 1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양변을 나누어서 완전 제곱식, 이게 인수분해 안 된다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필요 없는 상수는 넘긴다. 넘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풀이는 똑같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차항 개수 마이너스 3분의 2 걔를 반 나눠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제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반 나눈 다음에 제곱.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여기 갑자기 9분의 1이 생깁니다.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9분의 1에다가 9분의 1을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9분의 2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이 식의 완전 제곱식은 아까 이 반, 이것은 뭘로 완전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의 반으로 제곱되는 겁니다. 이거의 반. 마이너스 3분의 2의 반.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3분의 1 들어가요. 얘는 9분의 2. 그래서 책에서 원하는 P값은 3분의 1, Q값은 9분의 2인데 뭐 여기서 보통 끝나지 않고 이제 해를 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9분의 2가 되는 숫자 x-3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x-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된다. 루트 9는 3이니까 이항을 한다. x는 유리수는 무리수 앞에다 쓴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가 된다. 통분한다. x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숫자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구조는 바뀐 건 없어요. 계산 좀 더 지저분해진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할 때 정신 바짝 차리시면 뭐 다른 건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인수분해 안 되면 다음 같은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만 더 이런 거 해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5를 나눠야 되지 않니? 다 5의 배수잖아. 그치 민준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있나요?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없어요. 네, 그런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차항까지는 놔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준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하죠? 4 필요하죠? 4 필요하고요. 그럼 얘는 x, 여기 2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마이너스 어디서 온 겁니까? 1차항 계수의 반에서 온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10. 그럼 제곱 넘기면서 x 마이너스 2,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가지고 넘는다. 이렇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보시면서 사실 이게 유형이 숫자만 틀리지 푸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빠르게 봅시다. 빠르게. 3번 문제 푸시오. 그러면 인수분해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 없네? 그럼 완전 제곱식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1차항까지 남기고 상수항을 넘긴 다음에 완전 제곱수를 끌어내고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제곱 넘겨주고 숫자 넘긴 다음에 해를 구하는 거구나. 얘도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것까지만 해주고 아까 위의 실형 이제 똑같아지죠. 인수분해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가 없네. 그러면 1차항까지는 놔두고 상수항을 넘긴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붙이고 x-1의 제곱은 6이 되며 제곱 넘겨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 1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봐봐. 네가 풀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선생님이 계산을 빨리 하시는구나. 역시 선생님이야. 이걸 느끼라는 게 아니고 숫자만 틀리지 풀이법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나요? 네. 숫자만 틀리지 풀이법이 똑같잖아. 인수분해 안 되네? 상수 넘기자. 좌변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좌변을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제곱 넘긴 다음에 플러스만 루트를 붙이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 있으면 이항시켜서 완벽히 x값을 구하자. 똑같잖아. 그럼 수학적으로 같은 패턴을 계속 이어진다면 똑같은 풀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일반화라는 걸 할 수 있죠. 이 풀이는 늘 일상적으로 똑같이 진행되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방식을 규격화하자는 얘기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공식이야, 공식.
아, 이거 공식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똑같으니까. 이거 공식화 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푸신 풀이가 이거 아닌가? 근데 네 머릿속에 막 이런 걸 네가 마치 수학자인 것처럼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 수학자가. 대단치 않아. 너도 할 수 있어요. 풀이법을 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양변을 A로 나누어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 다음은 1창까지 남기고 상수항을 넘겨줘야 돼. 그 다음은 1창 개수의 반의 제곱,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돼. 그럼 저건 2a분의 b를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 양변에 붙는 거야. 좌변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지? 뭘로 완전 제곱이 될까요? 요거 반, 요걸로 완전 제곱 되죠? x 플러스 2a분의 b로 완전 제곱이 돼. 우변은 통분이 필요해. 4a 제곱, 얘는 a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도 뭘 곱해야 되냐면 4a를 곱해야 돼요. 그럼 얘도 4a를 곱해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c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걸 통분해서 붙이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이것도 붙였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곱 넘겨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데 4a 제곱은 루트를 붙이면 2a가 바깥으로 나오지. 4는 2의 제곱이고 a 제곱도 a가 나올 테니까. 선생님 근데 저희가 배울 때 분명 이거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제곱 루트 지워지면서 안에 있는 거 빼낼 때 너 양이니 미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데 양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는 양인지 민지 물어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안 물어봅니까? 어차피 앞에 달려있잖아.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를 두 개를 가질 거라는 얘기잖아. 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가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안에가 양인지 민지가 원래는 중요한데 앞에 어차피 부호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 4a를 곱해야 된다? 여기 안 곱했다? 네. 4a씨예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줘? 분모에 4a 곱하면 분자도 4a가 돼서 4ac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근데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가 바깥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 안 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루트 3이지? 그치? 4 빼기 1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2가 나가니?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가 이렇게? 그럼 나가면 2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 아니니? 다 나갔으니까 제곱해서 2가 나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남는 거니? 뭐 하나도 계산이 성립하지 않잖아. 루트 안에 제곱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게 곱일 때 어떤 한거가 곱해져 있는데 어느 하나만 유독 제곱이야. 그럼 걔는 나가. 근데 지금 저 더하기 빼기일 때는 이 제곱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남아있어야 돼요. 저렇게. 마지막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플러스 2a분의 b를 이항을 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얘를 통분합니다. 2a로. 그럼 이 마이너스는 b가 가져가고 이렇게 식이 나오죠. 이게 결론이에요. 선생님 뭐 하신 거지? 선생님 지금 인수분해 안 됐을 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안 되면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제곱근의 성질로 해를 구하는 방식을 그냥 문자식으로 설명하신구나. 문자식으로 설명하신 거구나. 인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게 그 유명한 2차 방정식에 들어는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겁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근해 공식? 어딘가에서는 배운 적은 없지만 어딘가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할 때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런 건 배워본 적도 없지만 어딘가에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런 거예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공식 중에 가장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죠. 근의 공식. 뭐 피타고라스만큼이나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수분해 안 되면, 기존에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이렇게 제곱식을 이용해서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통해 해를 구했다. 인데 똑같은 풀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겠더라. 공식화할 수 있겠더라.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에 해를 구하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근데 선생님, 이 공식이 더 불편하고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그냥 푸는 거나 공식에 대입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워낙 공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는 좀 이 공식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몇 번 쓰다 보면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게. 자,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거든요. 마이너스 1은 0.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었죠. x제곱 마이너스 4x 넘겨주고 플러스 4 붙이고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 5가 되고 x-2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요. 근의 공식 2a분의 a가 뭐예요? 이게 a예요. 1. b는 1차항계수. c는 상수항을 말하는 겁니다. a, b, c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2a분의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저거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4 20 근데 루트 20은 2 루트 5랑 같다. 약분한다. 최대 공약수 2로 약분한다. 남는 거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남는다. 이렇게 답이 구해져요. 앞으로는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는 게 일반.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화 하신 대로 풀면 돼요. x는 2a분의 2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분의 마이너스 b 1차항계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한 거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4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16 20 20은 2 루트 5 약분한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다 짝수만 있네. 여기 다 짝수만 있어. 여기 있는 거. 다음 식에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이제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공식. x는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1차항계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막상 공식은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의외로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풀이를 많이 짧게 줄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제곱근에 대한 성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 아까 책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 플러스 p의 제곱은 q꼴로 만들었을 때 pq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학교 시험에 출제돼 실제로. 그 완전 제곱식을 끌어낼 수는 있어야 돼요. 저것도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어떤 특정 꼴의 pq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니면 보통은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선생님, 그럼 인수분해 이거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2. 그래서 해를 구하면 1과 2가 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와요? 공식인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공식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구조만 만들어지면. 어떤 구조? 2차 방정식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럼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 9 마이너스 4 ac 얘는 루트 1이에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2분의 3 플러스 1 하나 2분의 3 마이너스 1 하나 이게 얼마죠? 2예요. 이게 1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돼도 근해공식에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와. 근데 인수분해 되는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어쨌든 2차만 세력과한테 제일 쉬운 방식은 인수분해니까.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라도 풀어내는 것 뿐이고 인수분해 되면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혹시 못 봤을 수도 있잖아. 저게 원래 인수분해 되는 꼴이었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책에 보면 써있나요 혹시? 근해 공식? 네, 여기 써있네요. 오른쪽에 써있죠. 써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해 공식이 언제 쓰는 거라고 했냐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근해 공식에 대입한다 였는데 x는 2a분의 공식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공식이다 였죠. 이게 공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저 b죠. 저 b가 홀수가 아니고 짝수이면 아까 우리가 푼 거 중에 여러분이 눈치를 못 찾겠지만 우리가 풀었던 2차 방식 해 중에 보세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거든요. 그러면 저게 x 앞에 있는 개수 짝수일 때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바깥에 뭐가 나오냐면 2의 배수들이 밀려 나와요. 바깥에 나오는 수가 모두 다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 다시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숫자도 루트 안에 커지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또 바깥으로 루트 바깥이나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약분도 돼. 그럼 루트 변형도 해줘야 되죠? 이거 루트 20이었잖아요. 루트 변형도 해줘야 되고 약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좀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는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을 좀 더 간편하게. 어떻게? x는 어차피 2로 약분될 거니까 2로 다 약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a분의 저것도 2로 약분이 되면 2로 나눠지겠죠?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루트 바깥에 2가 있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서 4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루트 안에 4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루트 안에 4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그 4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고 4로 나눠주게 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저걸 4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이건 짝수의 근해 공식이에요. 짝수일 때만 쓰는 공식. 누가 짝수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a와 c는 이차항이나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근해 공식 중에도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쓰면 계산이 쉬우며 나중에 루트 약분하는 것도 루트 뭐 약분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때 이런 근해 공식 집어넣을 때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의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a분의 1분의 그럼 분모일은 생략해도 되잖아. 안 써도 되네. 반의 부호 반대야. 반의 부호 반대. 저거 반 나누면 마이너스 3 부호 반대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바깥에 있죠? 요 반의 부호 반대였던 이 숫자를 제곱시켜요. 9 마이너스 4 빼고 a c 답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양변 3으로 나누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없지. 그게 근해 공식. 대입하려 했는데 x 앞에 있는 게 짝수네? 그럼 짝수의 근해 공식. 공식은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 1 마이너스 ac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가볍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하다 보면 꽤 풀이를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본 거보다는 풀이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아주 좋은 공식인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럼 이 짝수의 근해 공식은 x 앞에 계수가 짝수일 때만 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이에요. 그럼 x 앞에 있는 계수가 홀수이면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원래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원래 근해 공식. 그럼 x계수 짝수일 때 짝수의 근해 공식이 아닌 그냥 근해 공식 쓰면요, 아까 봤잖아.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막 루트 안에 제곱수 끄집어내야 되고 다시 막 약분해줘야 되고 귀찮은 작업이 많아. 그거를 줄여준 역할을 하니까 필히 2차 방식 해를 구할 때는 필히 이거 짝수구나 를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 몇 마디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숫자 정도니까 사실은 짝수의 근해에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안 쓰면 좀 나중에 좀 귀찮아지는 것 뿐이지만 뭐 대단할 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지금 사실 니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중3 거를 선행하는 동시에 나중에 좀 멀리 내다보면 고등학교 선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연습 문제, 2차 방식 문제 풀다 보면 그 계수가 숫자로만 나오지 않고 2차 방정식인데 그 계수가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 2차 방정식인데 계수를 막 문자를 박아놔. 여기저기다가. 단순히 그냥 문자로만 박는 게 아니고 숫자끼리 모아서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 그렇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5ax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이런 거. 이런 방정식이 많다고. 2차 항계수 2, 1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3 가로 마이너스 가로 3 플러스 5a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때 이게 만약에 짝수가 붙어 있잖아? 그럼 굉장히 풀이식이 단순해지는 거야. 근데 짝수 붙어 있는데 그 짝수의 근해에서 안 쓰게 되면 이 짓을 해야 된다니까. 2 곱하기 2분의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3 플러스 5a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바꾼 다음에 얘 부호 반대로 바꾼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2, 3 플러스 5a를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2 곱하기 c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식이 이렇게 계수가 복잡해지면 근해 공식에다 해를 구하는 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만약 짝수의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면이죠. x 앞에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의 근해 공식 2분의 반의 부호 반대 이거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만 제곱하면 돼요. 3 플러스 5a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풀이가 아까보다 많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많이 단순한 겁니다. 아까는 막 숫자도 크고 막 제곱식도 복잡하고 앞뒤 곱할 때 막 여러 개 계산해야 되고 한데 이렇게 복잡한 문자로 배울 때 있을 때는 짝수의 근해 공식이 굉장히 풀이를 많이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제 2차 방식 해를 구하실 때는 이걸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2차 방식인데 인수분해 되나?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 그럼 빨리 머리 쓰요. 근해 공식 x 앞에 계수를 봐야 돼. 짝수 아닌데? 그럼 이걸 쓰는 거군요. 짝수인데? 그럼 이걸 쓰는 거예요. 마치 공식을 두 개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하나를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은 필수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짝수인데? 그럼 무조건 짝수의 공식을 쓰시는 걸로 하시고 여기는 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 2학년 때도 많이 했잖아. 2학년 문제 할 때도. 뭐 연립방식 풀 때 복잡한 연립방정식인데 기껏해야 가로 나오는 거. 기껏해야 소수 나오는 거. 기껏해야 분수 나오는 거. 가로 나오면 어떻게 해? 가로 풀잖아. 소수 나오면 어떻게 해? 10의 거듭자 곱하잖아. 분수 나오면 분모 주기에서 최소공에서 곱하잖아. 같은 거야. 가로 나왔네? 가로 풀어주라는 얘기죠. 3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근해 공식? 아니,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근해 공식? 짝수네?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한 거 1 마이너스 ac 4 빼고 a 곱하기 c. 선생님 풀이 너무 빠르게 하십니다. 제가 아직 공식도 아니었는데 집에서 공식 외우세요.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식 외워 숫자 대입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 거라 너도 숙달하면 이 정도 빨라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게 답이에요. 네, 별거 없고요. 소수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15표현. 그냥 19 하면 돼요. 10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그래 공식. 인수분해 됩니까? 이건 인수분해 되는 것 같다. 2x, 5x, 1,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러면 되네. 그치?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 그렇죠?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합치면 마이너스 3x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 괜히 근해공식에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두 개 가로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되는 값. 2x 마이너스 0이 되는 x값. 2x는 1. 따라서 x는 2분의 1. 또 얘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또 근해공식에 꽂혀가지고 막 인수분해 되는데도 근해공식 쓰지 말고. 263, 6 곱해야 되겠죠? 약분하면 3x제곱. 약분하면 플러스 5x.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됩니다. 3x, x. 여기 2, 여기 1. 플러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합치면 플러스 5x. 인수분해 끝났고, 묵죠.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0. 이게 0이 되는 x값. 3분의 1. 또는 이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식 이렇게 이런 식을 나오면 이제 네가 머릿속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인수분해 되나? 안 되네? 근해 공식.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이럴 뿐이야. 계수가 소수, 분수, 가로 다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복잡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결론은 인수분해 할 것이냐, 근해 공식에 대입할 것이냐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